자, 제가 이제 우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알려준 요 카페 주소가 있고요. 이 카페 주소는, 음, 그, 요번 학기에만 사용할 건데, 예제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PC에 이제 앞으로 실습할 거에 대해서 폴더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폴더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대로 해주세요. 자기 본인 이름 적어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만약에 이 수업이 포토샵이면 포토샵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저는 그냥 포토샵이라고 이름을 해놓을게요. 자, 폴더를 만들어 놨으면 그 폴더 안에 다시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해주세요.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서 자, 이 폴더는 예제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다시 폴더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 폴더는 완성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저장을 완성이라는 폴더에 날짜, 이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는 예제는 예제 폴더에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지금 혹시 실시간으로 따라서 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진행을 해주고요. 진행을 하다가 내가 좀 빨라서 놓쳤다. 그러면 일단 영상을 먼저 봐주고 영상은 녹화된 걸 내가 다시 보내줄 거니까 그거 다시 보고 여러분 이따가 줌 수업 끝나고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진행하는 게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은 빠르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 받을 폴더는 여기 왼쪽에 이제 카테고리가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에 할 거는 포토샵 수업이니까 포토샵으로 클릭을 할게요. 제가 저번 학기에 뭐, 수업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역량 강화 관련해가지고 공모전 진행과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학교에서 부탁을 해서 그 GTQ라는 자격증 시험이 있고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건데 요거는 내가 포토샵을 요번 학기에 좀 배웠다라고 하면은 2급 정도는 다 누구나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예제를 올려놨는데 급별로 있어요. 상급은 사실 뭐 너무 쉬워서 조금만 연습하면 딸 수 있고요. 2급은 그래도 좀 포토샵을 처음 다루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쭉 수업을 다 들어야 아마 2급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1급은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1급은 뭐 푸는 것도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일단 시간 싸움처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는 나중에 여러분 좀 습득한 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제 1이 하단에 5번까지 페이지가 있고요. 아, 맨 끝에 5번 페이지에 보면 이제 1번부터 들어갈 거니까요. 자, 오늘은 1번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는 일단 zip 파일이 있고 이 zip 파일은 예제가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설명하는 건데 굳이 뭐 PDF 파일은 없어도 되니까 일단은 zip 파일만 먼저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자, 다운로드 받은 거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겠죠. 자, 요거는 압축을 풀어주고요. 폴더 관리를 잘 해야지 이것저것 막 파일들이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파일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자, 압축 파일은 삭제를 하고요. 요거 여러분들 출석부예요. 자, 요거는 제가 잘라내게 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탕화면에 내 이름 폴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자, 아까 만들었던 자, 내 이름 폴더 안에 예제 안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자, 넣어주고요. 이제 CH01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파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JPG로 되어 있는, 이제 JPG 확장자는 뭐 요즘은 PNG를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 JPG 파일들은 전 세계 이미지의 표준으로 지정해 놓은 이미지 압축 포맷이고요. 이미지를 보는 압축 그 파일들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JPG나 PNG,
뭐 GIF 이런 것들이 있고 각각의 파일들은 다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JPG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PS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 PSD 확장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이제 원본을 열어서 레이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있는 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 포토샵을 잠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포토샵을 켰는데 포토샵 프로그램을 키게 되면 일단 제 거는 지금 한글 버전인데 여러분 영문으로 아마 여러분 영문인가요? 한글인가요? 여러분들은? 한글입니다. 한글이에요. 한글이면 같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아무래도 메뉴에 대해서 뭐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뭐 영문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한글로 설치를 했어요. 최근에 작업한 것들이 최근 항목들이 지금 이렇게 로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뭐 GTQ 연습했던 것들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학생들 공모전 지도했던 것들이 있어서 최근 파일들이 좀 열려져 있는데 어떤 것들을 지도했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최근에 헌혈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상한 거 한번 볼까요?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거 제가 페이지가 이동이 됐나 봐요. 다 페이지가 이동이 돼서 이제 전에 했었던 것들 제가 폴더로 옮겨서 이동되어 있는데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이 이제 포토샵 화면에 로드가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당신의 헌혈이 누군가의 내일을 새로 고침합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 고침에 대한 표현을 약간 혈액 주머니 모양으로 해서 만들었던 실습 결과물들인데 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을 새로 조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이거는 남학생들이 진행했던 호국 대전이라는 공모전에서 뭐 여기 보면은 평범한 일상은 수호자의 소리 없는 땀방울이다. 약간 이런 이제 슬로건. 근데 요즘은 워낙 AI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공모전에 대한 아이디어도 AI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AI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를 내가 또 수정하고 이미지 조합도 많이 또 AI 힘을 빌리기도 해요. 그래서 AI는 여러분들이 뭐 생성해서 하는 거는 늘 많이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기존에 다 일일이 수작업을 했던 것들 하고 나중에 내가 뭐 캔바라던가 다른 앱 활용하는 것들은 또 시간이 되면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떤 게 있냐면 포토샵 작업을 할 때는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리고 있는 파일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자, 일단 먼저 새로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파일들은 각각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제 이거는 버전마다 다른데 왜냐하면 최근의 버전이 될수록 모바일 환경이 달라지고 이런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프리셋에 있는 사이즈가 달라져요. 최근의 것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있고요. 자, 사진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 건데 사진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달라요. 해상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1인치 곱하기 1인치 사이즈 안에 있는 픽셀의 수를 얘기를 해요. 해상도가 300이란 얘기는 1인치 곱하기 1인치 사이즈 안에 300개의 픽셀이 조밀하게 들어있는 고해상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는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 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보고요. 우리는 뭐 웹 작업을 하거나 모바일 작업을 하거나 우리가 그냥 화면용으로 보겠다라고 할 때는 72 dpi로 작업을 해줘요. 자, 이제 그러면 어,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도 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인 화면 작업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해상도를 72로 보도록 할게요. 자, 폭을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픽셀은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화소를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제 임의로 뭐 한 500픽셀? 그러면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픽셀의 수가 500개의 가로 사이즈인 거고요. 제가 높이도 뭐 한 5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00픽셀 곱하기 500픽셀
그리고 화면으로 작업하는 거는 해상도를 보통 72로 볼 거고요. 나중에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해상도를 좀 크게 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컬러는 우리가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 모드로 작업을 해주고요. 일단 화면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빛의 삼원색인 RGB 색상을 기본으로 해요. 자, 흰색으로 해서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500픽셀 곱하기 500픽셀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제가 요거 화면을 좀 내릴게요. 자,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제목에 있는 탭이 탁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제목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밑으로 살짝만 내려주면 자석처럼 붙어 있는 이미지를 화면에 좀 자유롭게 제가 배치할 수 있게끔 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는 자가 보여지는데 이 자는 룰러, 룰러는 어디냐면 눈금자가 이제 룰러죠. 그래서 단축키로 컨트롤 R을 눌러주면은 자가 나와요. 자, 해볼게요. 컨트롤 R 눌러주면은 컨트롤 R 눌러주면 자가 안 보여지거나 다시 컨트롤 R 눌러서 자가 나오게끔 해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의 사이즈는 자 있는 부분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면 이 자를 어떤 그 기준으로 볼 건지 픽셀로 볼 건지 센치로 볼 건지 내가 만약 이걸 센치로 보겠다라고 하면 아까 내가 500픽셀을 꺼냈지만 센치로 했더니 대략 한 17cm 정도로 보여지네요. 다시 자의 단위를 픽셀로 바꿔볼게요. 자, 픽셀로 바꿨더니 500픽셀 곱하기 500픽셀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제 좀 그려볼 건데 어떤 거를 그려볼 거냐면요. 포토샵에 있는 완성되어 있는 거 한번 열어볼 건데 자, 챕터 01에 보면은 첫 번째에 01 뭐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 완성된 거를 꺼내 볼 건데요. 포토샵에서는 파일을 열 때 물론 파일에서 오픈 해서 열 수도 있어요. 열기. 그렇지만 폴더 내에서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드래그해서 화면에다 꺼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랬더니 자석처럼 붙어 있는 탭을 제가 이렇게 띄워볼게요. 그랬더니 얘는 뭔가 이미지에 하트라는 도형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러브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무언가를 그려서 완성을 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닫아주고요. 그럼 우리도 뭔가 하트 하나 그려볼 건데 하트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볼게요. 얘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 툴의 모음, 필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툴의 모음, 툴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트를 그려주고 싶은데 지금 하트 해당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밑에 있는 점을 한번 꾹 눌러볼게요. 자, 점을 꾹 눌렀더니 여기 지금 비슷한 뭔가 도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도형에도 지금 보니까 하트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을 해볼 건데요.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을 했더니 상단 부분에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레거시 모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모양 클릭하면 그러면 내가 꺼낸 그 레거시 모양은 어디에서 꺼내느냐? 자, 레거시 모양들은 잠깐만요. 서예지 학생 들어왔나? 서예지 학생 들어왔어요. 30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 거에는 혹시 여기 레거시 모양 및 기타 있나요, 여러분들? 꽃까지만 끝났나요, 여러분들은? 한번 볼래요? 뭐로 끝나나요? 꽃으로 끝납니다. 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하트를 꺼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야생동물, 잎이 있는 나무, 하트가 안 보여요. 저는 하트를 그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트를 그리기 위해 찾아줘야 되는데 설정에서 기본 모양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요. 어디에 있냐면 창을 한번 볼게요. 자, 창을 봤더니 여기에 모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창에서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모양에 있는 다른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단 부분에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레거시 모양 및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서예지 학생은 출석 체크했어요. 자, 그래서, 자, 레거시 모양 및 기타는, 자, 이제 내가 꺼냈어요. 그러면 얘는 닫아도 되고요. 다시 상단 부분의 모양을 보면, 이제 레거시 모양 및 기타가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면, 여기에 이제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이 있어요. 했더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트는, 모양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모양에 보니까 모양에 하트가 있죠. 응. 그래서 이 하트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트를 드래그해서 그려줄 수도 있고요. 컨트롤 Z 해볼게요. 컨트롤 Z는 이전 속성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 제가 하트라는 모양을 찾아서 상단 부분에 지금 내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7을 교재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붉은색으로 골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하트를 드래그를 해주는데 드래그할 땐 그냥 하지 말고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를 해줘야지 정 사이즈로 완성이 돼요. 컨트롤 Z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다시 해볼게요.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하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하트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다 만들어졌으면 이동 툴로 이동을 해서 뭐 가운데 맞춤 뭐 이런 게 있지만 일단은 그냥 지금은 일단 대략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뭔가 드래그 했더니 이 지금 개체에 대한 속성이 나왔는데 뭐 속성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고 하는 것들은 계속 프로그램마다 버전업이 되면서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무언가 지금 작업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작업한 걸 가지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업한 걸은 나는 지금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앞에 눈 모양이 있는데 무언가를 지금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작업창을 꺼내서 내가 무언가 작업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작업한 걸 내가 저장을 해보겠다. 파일에서 자, 세 가지의 저장이 있는데요. 기본 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 저장, 또 4번 저장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내가 지금 이미 저장한 게 없으니까 기본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저장하는 거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내 이름 폴더 만든 거에 완성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에다가 일단 이거는 그냥 확장자를 PSD 파일로 할 거고요. 일단 오늘 날짜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6 그리고 오늘 날짜는 0630 언더바 01번으로 할게요. 앞으로 저장하는 거는 날짜별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7월 16일까지 저장을 할 건데, 일단 오늘 작업하는 거는 오늘 날짜인 2026-0630 언더바 01번. 그리고 이 작업한 거는 확장자가 이제 PSD인데, PSD는 포토샵 원본 파일이에요. 지금이야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할 때 레이어가 굉장히 생성이 많이 될 거예요. 원본이 있어야지만 내가 나중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파일로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자, 눌러서 저장을 했고요. 이거 이외에 내가 원본은 그대로 두면서 나머지 뭐 사본 저장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내가 차차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10분만 더 수업을 진행하고 종료를 할 건데요. 10분 후에 종료하고 내가 이거 녹화본 올려서 바로 유튜브 업로드하고 여러분한테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파일은 내가 작업을 해봤는데 잠깐 닫아볼게요. 자, 이제 제가 뭔가 작업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내가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던 폴더 들어가 볼 건데, 자, 내 이름 폴더에 완성 폴더 안에 제가 지금 바로 저장한 파일이 포토샵 파일인 PSD 파일로 저장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예제 폴더에 있는 나머지 것들을 볼 건데 1-6번 먼저 볼게요. 자, 1-6번 파일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처음에 열어주면은 이렇게 탭처럼
자석처럼 붙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파일을 좀 떼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픽셀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선명하게 보여지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 확대를 할 때는요. 툴박스의 맨 마지막에 돋보기라는 툴이 있고요. 자, 이 돋보기 툴을 클릭해서 보면은 파일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계속 클릭을 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분명 나는 선명한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사각형의 이미지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가장 확대를 지금 저는 크게 한 게 12,800%의 크기로 확대를 했더니 아까 봤던 이미지가 사각형의 이미지로 보여지는데 이 사각형의 이미지가 픽셀이에요. 픽셀. 1픽셀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 픽셀의 모음이고요. 이런 방식을 비트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고 비트맵 방식은 단점이 있는데 이런 화소가 많을수록 용량이 무거워지고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깨지는 단점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화면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옆에 보면은 돋보기 위에 손바닥 모양이 있을 거고 이제 이걸 우리가 핸드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핸드툴을 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는데 수시로 이렇게 돋보기하고 하는 게 불편해서 단축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돋보기로 확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 한 번에 100%로 가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돋보기 툴을 되게 빠르게 따닥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100%로 가게 되고요. 나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드래그를 해서 확대를 하고 손바닥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노트북 여러분들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 툴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핸드 툴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앞으로 계속 활용할 거고 이제 뭐 지금은 생소하지만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핸드 툴로 보면은 포토샵의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최소한의 작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픽셀들은 각각의 위치와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픽셀의 모음을 우리가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고 비트맵 이미지는 확대하면 깨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용량이 좀 무겁다. 그렇지만 이미지를 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트맵 이미지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확대를 해주고 내가 확대한 거는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확대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왔다 갔다 마우스 커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대할 수가 있고요. 축소하기 위해서는 상단 부분에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포토샵은 단축키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단축키 세 가지 뭐냐면은 컨트롤, 시프트, 알트 활용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알트 키를 누르고 내가 드래그 해주면 또 축소가 되고 알트 키 누르고 또 드래그 해서 축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돋보기를 따닥 더블 클릭해주면 바로바로 100%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자, 화면 맞추기, 그리고 화면 채우기, 그리고 100%로 보기 등이 있어요. 근데 100%로 보기로 했더니 아까 맞췄던 이 작업창에서 이미지만 100%이지 작업창에 딱 핏대서 맞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내가 굳이 돋보기 툴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자, 키보드에 보면은 컨트롤하고 알트를 누르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서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컨트롤 알트 플러스 플러스 이건 뭐냐면은 작업창 자체가 이 배율로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사용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컨트롤 알트 플러스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예요. 자,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컨트롤 알트 플러스 플러스는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컨트롤 알트 플러스 제가 100%까지 했어요. 자, 100% 컨트롤 알트로 활용할 때는 이 100%의 사이즈가 여기에 딱 맞게끔 핏이 되고요. 자, 화면 맞추기에서 내가 100%로 할 때는 이 밖에 있는 작업창 자체가 100%에 맞는 게 아니고 화면 작업창은 화면 맞추기에서 이미지만 100%된 거라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앞으로 뭔가 합성하고 작업을 할 때 수시로 활용해주는 화면 제어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세요. 적어도 돋보기 툴로 확대하고 그리고 Alt키 누르고 축소하고 아니면 돋보기를 빠르게 닫아
아니면 100%.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컨트롤 알트 플러스를 사용을 많이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이 방법을 꼭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활 닫고, 자, 파일을 이번에는 하나만 꺼내는 게 아니고 세 개를 꺼내 볼 건데요.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세 개의 이미지 파일을 다시 불러와 볼게요. 세 개의 파일을 불렀더니 파일이 탭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탭을 클릭하면 보여지긴 하고, 어,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혹시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무슨 열매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오미자 같습니다. 오미자 같아요. 오미자 같죠? 이거는 여러분들 즐겨 마시는 커피 있죠? 커피. 커피 생과예요, 생과. 체리, 커피 체리예요. 그래서 이 커피 체리 안에 있는 과육을 이제 잘라서 보면 이 안에 씨앗, 초록색의 씨앗이 있고, 이제 그게 커피 생두고, 그 초록색의 씨앗을 잘 말리고, 볶아준 게 우리가 많이 매일 마시고 있는 커피 원두예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그 파일 세 개를 열었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탭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파일 세 개를 한꺼번에 보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제 세 개 열어서 화면 공유해 주세요라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창에서 정돈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물론 내가 이 사이즈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세 장에 대한 거를 세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죠. 제가 세 장 스택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거는 100%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내가 편하게 작업을 정돈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요 세 개의 이미지는 세로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세 개를 조금 더 한눈에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제 1에 있는 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라서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이미지를 봤어요. 음, 세 개가 안 열리고 한 곳에 전부 끌어와져요. 음, 파일 세 개를 다 가지고 왔는데 한 곳에 전부 끌어와진다. 저랑 같은 버전인가요? 똑같은 2025, 2026 오늘 다운받아서 내 거로 들어갔구나. 2022.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파일을 세 개를 불렀는데 자, 파일 세 개를 불러서 자, 이렇게 탭으로부터 어도비에서 다운받았어요. 네. 자, 이게 세 개가 보여지는데 이거를 제목을 끌어다가 오면은 하나씩 보여지긴 하나요? 이렇게 제목을 끌어다가 밑으로 내리면. 중요한 건 내가 파일을 하나씩 제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네, 됐으면 이것만 되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잠깐 10분 쉬었다가 녹화 잠깐 중지 좀 할게요. 녹화는 제가 중지하고 잠깐 10분 휴식했다가 몇 분이지? 7시 15분? 15분, 16분 접속할게요. 16분 접속할 때 내가 요거 파일 유튜브에 업로드 해보고 다 업로드 되면은 파일은 다시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휴식하고 16분에 다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